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목원의 연금 수업 콘쌤 김범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 이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는 반드시 안전자산 30% 채워야 되는데 어떤 ETF를 담으면 좋을지 이 ETF 꼭 사십시오. 꼭꼭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자산 30% 도대체 왜 채워야 되냐? 자, 퇴직연금은 바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0%의 안전자산 최소한 그래도 30%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운용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0% 안전자산 꼭 채워두는 게 좋겠고요. 다만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30% 안에 뭐 주식, 채권, 혼합형 이러한 ETF 상품들을 편입하게 되면 위험 자산의 뭐 최대 85%까지 공격적인 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을 인출하는 시점에는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을 꼭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 30%의 어떤 금융상품들을 담을 수 있을까, 매수 가능할까를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금융상품들 담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뭐 채권 혼합형 ETF, 뭐 채권의 비중이 50% 이상인 이러한 채권 혼합형 ETF들도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자산 배분형 ETF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TDF 상품에는 숫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2030, 2045, 2050, 뭐 2060 이렇게 숫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 숫자는 은퇴하는 연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매년 자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 혼합형과는 별다른 차이점들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서 계속적인 리밸런싱 통해서 위험 자산을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형 ETF를 우리는 보통 TDF라고 하고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년 리밸런싱 통해서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채권의 경우는 다양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뭐 국채도 있고 뭐 회사채도 있고 하이힐드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으로 따라서는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그리고 금리형 ETF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채의 경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금리형 ETF 상품들도 대체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 ETF 상품으로 안전자산 채울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ELB 상품입니다. ELB 상품은 청약을 통해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ELB 상품 탭에 가시게 되면 예금 금리보다는 좀 상당 부분 좀 높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 높은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ELB 상품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ELB는 주가지수 연계 채권이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안전자산 30% 채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30%의 안전자산 매수 가능한데 오늘은 ETF 그다음에 TDF와 관련된 부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0% 채울 수 있는 것들 중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뭐 거의 없는 안전자산 ETF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전자산 금리형 ETF 내가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해당 ETF를 매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그다음에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MMF 상품이고요. 단기 채권으로 운용되다 보니까 역시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직전 1년 연수익률은 2.99%, 2.92% 정도 아마 예금 금리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MF도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 낮아지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익률들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러한 금리형 ETF를 매수하게 되면 사실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이 충격이 와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을 일정 부분 매도해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리밸런싱 혹은 저가 매수일 때 이러한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ETF 상품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환노출. 자, 미국에 투자되면서 일단 안전자산인 월배당 ETF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중요한 건 이름 자체가 미국, 그다음에 소파 금리도 역시나 미국의 대표적인 무위험 지표 금리이다 보니까 환노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차 이익도 생길 수 있고 환차 손도 생길 수 있는데, 나는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한다고 하면 해당 종목들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월배당 ETF 상품입니다. 따라서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데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의 경우는 연 4.31%의 적지 않은 배당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덱스 소파 금리 액티브 합성 종목의 경우는 3.75% 정도 월배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변동만 없으면 어쨌든 안전한 금융 상품이다라는 것은 체크하셔야 되는데, 근데 역시나 환율 변동이 안전하다, 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해당 상품들은 환 노출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연수익률 보시게 되면 16%대로 직전 1년 동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케이스. 자, 어떻게 운영하냐면, 자, 대부분의 자산은 일단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나 아니면 소파금리 액티브 상품을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을 가지고 뭘 산다? 위험 자산을 매수하는 이러한 형태로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규모가 커서 위험 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들을 매수해서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으로 위험 자산을 매수하는 형태로도 아주 보수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배분형 TDF. TDF는 펀드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ETF보다는 펀드 쪽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지만, 그래도 TDF 상품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배분형 TDF 상품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2050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2050이라고 하는 건 은퇴 연도가 2050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매년 1년이 지날 때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TDF 상품에는 적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적격으로 붙어 있는 이름들, 안전자산 100% 모두 다 매수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수익률 기준으로 쭉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했는데, 일단 1위를 차지한 건 라이즈 TDF 2050 액티브 적격 상품이 1년 기준 수익률로 41.38%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키움 TDF의 경우도 2050 액티브 적격이 39.61%로 2등. 자, 에이스 TDF 2050 액티브가 30.43%로 3등. 그리고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상품이 30.28%로 수익률 기준으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TDF인데 도대체 왜 연수익률의 차이가 나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TDF 상품을 숫자를 내가 선택했다면 이때는 하나의 종목들만 체크할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그냥 혼합해서 하나의 TDF 상품처럼 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들이야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순위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특정 상품이 좋다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TDF 상품을 혼합해서 안전자산의 30%를 채우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도 일정 부분 권장드리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지수 채권 혼합 ETF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미국 지수 채권 혼합 ETF도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상장된 뭐 삼성 혹은 하이닉스 채권 혼합형 ETF들도 요새 많이 매수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지수와 관련된 채권 혼합형 ETF 상품들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코엑츠. 코엑츠는 삼성 자산운용의 액티브 운용하는 ETF의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코엑트, 자,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 액티브.
그러면 여기 나스닥의 50% 비중, 나머지 채권 혼합의 50% 비중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상장일이 1 년이 되지 않아서 얘네들은 6 개월, 1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 개월 기준의 수익률로는 1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47%. 자, 이의 경우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만든 타임 미국 나스닥배 채권 혼합 50 액티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장일 1년 지났고요. 6 개월 수익률은 23.33%, 1년 수익률은 42.33%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채권 혼합 50 ETF의 경우는 6 개월 수익률 7.65, 1년 수익률은 15.44%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채권 혼합 ETF, 역시나 자 안전자산 30%에 포함될 수 있고요. 자, 6 개월 수익률 1.42%, 1년 수익률 1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상품과 일반적인 ETF 상품의 수익률 격차가 일정 부분 발생되는데, 근데 액티브 상품들의 뭐 장점은 수익이 좋을 때 운용력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지만, 액티브 운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에 있어서는 가격 하락폭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액티브 ETF 상품들도 우리 뭐 이렇게 연금 계좌 안에서 적절히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채권 혼합 ETF들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에는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한 일단 채권 혼합 ETF는 조금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안전자산 기준으로 시장에 집중 투자되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선정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 장기 운용의 필수, 결국 리밸런싱을 꾸준히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최초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나는 위험의 70%만 노출시키고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노출시키기를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70% 선택했는데 1년 지나서 평가했더니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10%가 증가됐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안전자산의 비중은 20%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가하는 시점에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70%를 줄이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할 거다? 리밸런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 위험자산 80%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위험을 통제하는 쪽을 권장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70% 최초 비중으로 다시 리밸런싱, 그러면 10%에 대한 비중 축소해서 다시 안전자산의 10% 비중을 늘리는 이런 리밸런싱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매도해서 안전자산으로 살짝 숨겨놨다가, 반대로 시장이 하락했었을 경우에는 안전자산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다시 위험자산을 사는 저가 매수의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리밸런싱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보통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리밸런싱은 그냥 기간을 통해서 정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리밸런싱은 꼭 진행해야 된다라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30% 도대체 뭘 채워야 되냐, 많은 분들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 주식 채권 혼합형과 TDF를 섞어 놓는 형태로 일단 제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정적인 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리형 ETF 또는 한 노출 미국 금리형 ETF로 활용해 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때는 채권 혼합 또는 TDF 상품을 적절히 혼합해서 포트폴리오에 30% 안전자산을 채우는 방법으로 운용해 주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